자, 반갑습니다. 붓질입니다. 오늘은 좀 실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03년에 데뷔를 해서 지금 한 17년 정도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매체에서 주로 매주 의뢰가 들어오는데, 우선 출판 일러스트가 있고요. 그림책이나 혹은 역사물이나 아니면 단행본 같은 책에 들어가는 일러스트에 관한 매체 의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제품의 겉면에 주로 들어가는 패키지 일러스트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광고에 주로 사용하는 영상 일러스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의뢰받는 매체가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각각의 매체마다 어떤 식으로 외주 작업을 진행하는지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적어보긴 할 텐데, 제가 사실 굉장한 악필이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출판 매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외주 작업을 진행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출판 일러스트도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작가분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림책 분야의 일러스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책은 주로 이제 유아들이 많이 보는 그림 위주로 이루어진 두꺼운 책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로 이제 12컷에서 15컷 정도 되는 분량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림책 같은 경우는 텍스트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비중이 커요. 보시면은 이만한 펼치면이 있으면 글은 한 이만큼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림이 이만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작업 기간이 좀 길고요. 다른 출판 일러스트 분야보다는 저작료도 높은 편이긴 해요. 작가 섭외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편집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뢰가 이 편집팀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중소나 약간 작은 경우에는 출판사 자체에서 바로 연락이 오고, 그 책이 이제 한두 권이 아니라 시리즈로 굉장히 많은 책을 한꺼번에 출간하는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이 전체 책의 분량에 해당하는 모든 기획을 따로 출판 기획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획사를 통해서 이렇게 외주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은, 출판사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에는 원하는 저작료를 책정할 수가 있는데, 기획사를 통해서 오게 되면 이제 하나 건너서 오게 되니까 기획사에서도 그 중간에 커미션을 떼고 지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보다는 약간 저작료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쇄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매절 계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인쇄는 보통 이제 책이 팔리는 권수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쇄를 할 때 한 부, 두 부씩 인쇄하는 게 아니라 뭐 1000부, 2000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인쇄를 하거든요. 그때 인쇄를 할 때 해당하는 인쇄의 권수에 따라서 이제 계약한 퍼센테이지를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림책 한 권이 10,000원이다. 계약할 당시에 6%의 계약을 했다 그러면 10,000원의 6%니까 한 권당 600원에 해당하는 인세를 지불을 하는 방식이죠. 인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한 부분이 책이 많이 팔릴수록 그 수입은 늘어나게 되겠죠. 대신에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너무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출판 시장이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작가들 입장에서는 약간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쉽지가 않아요. 인쇄 계약을 주로 많이 하는 책들은 우리가 이제 서점에 가면 볼 수 있는 책들 있죠. 이렇게 한 권씩 나오는 그림책들, 그런 책들은 대부분 인쇄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쇄가 물론 이제 판매가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그려서 겨우겨우 출판을 했는데 1000부도 안 나간다. 그러면은 아까 6% 얘기했지만은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1000부에 6%면은 한 권당 10,000원에 600원씩이니까 1000부면은 6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동화책 한 권 그리는데 이게 12에서 15컷을 그리지만 이거 아무리 빨리 그려도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럼 이거 한 달 내내 작업하고도 100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럼 너무 이제 불합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쇄 계약을 할 때 선인쇄라 그래서 초판에 인쇄할 권수를 미리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출간할 때 인쇄를 몇 부를 하겠다를 먼저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을 미리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인쇄를 뭐 5,000부로 계약을 한다. 그럼 이제 초판을 5,000부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을 받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책이 이제 거기다 팔려서 혹은 책이 팔리는 속도가 탄력을 받으면 이제 2쇄, 3쇄 하는 식으로 추가적으로 몇 권을 찍게 되면 미리 작가한테 통보를 하고 그 다음 권에 해당하는 부수를 찍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쇄 비용을 또 지급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절이란 방식이 있는데요. 이 매절 방식은 한 권에 들어가는 컷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12에서 15컷이 있다면은 각각의 컷마다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을 아예 해서 한꺼번에 지급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책이 한 권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좌우로 된 펼침면이 있어요. 이 펼침면 한 컷에 얼마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정한 금액을 12컷이면 12컷 곱해서 책정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모든 매체를 통틀어서 대부분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주 수입 방식이 이 매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쇄보다는 일단 단기간에 좀 한꺼번에 수입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컷당 가격이기 때문에 인쇄보다는 확실히 금액이 좀 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책 한 컷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잡아도 15컷이면은 한 450대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매절을 주로 책정하는 책은 전집이라고 얘기하는 서점에는 거의 없고 주로 인터넷이나 홈쇼핑 혹은 동네마다 있는 서적 있죠. 어린이 책들 파는 서적, 개굴개굴 하는 서적, 거기서도 많이 판매를 하는 책들인데 한두 권이 아니라 한 40에서 50권 정도를 한꺼번에 시리즈로 내는 계약이 주로 매절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기로 할게요. 자, 출판사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의뢰가 들어오죠. 글이 발주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글이 있고 그 글을 바탕으로 여기에 맞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섭외를 하는 거죠. 섭외 방법은 뭐 포트폴리오를 직접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러스트레이터가 이제 본인의 어떤 작품집이나 포트폴리오북이나 기존에 나왔던 책들을 출판사에 이제 발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미리 발송했던 거를 출판사에서 챙겨놨다가 어울리는 글이 있을 때 그 작가로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새는 이제 뭐 SNS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의뢰가 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전집류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잘 나가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있겠죠. 그럼 그 일러스트레이터 분을 통해서 소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책을 이제 시리즈로 내려고 하는데 주위에 이제 좋은 작가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작가분이 아는 작가분이나 아니면 이제 좋은 그림을 그리는 선후배를 연락을 취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출판 일러스트가 조금 길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업 기간도 긴데 중간마다 피드백을 또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그 기간도 합치면은 우선은 한 달은 넘어가고 2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정을 조율을 하고 금액을 조율을 하는데 제가 요 일정이나 금액에 관계된 부분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발주를 토대로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스케치는 이제 글이 들어왔을 때 글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텍스트 문서로 들어오는데 단락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1페이지에는 어떤 글, 2페이지는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펼침면으로 글을 안 치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 스케치를 이제 한 15컷 정도를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림책 페이지의 명칭인데 이제 좌우 접혔던 거를 폈을 때 좌우면을 합쳐서 주로 펼침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반 자른 거를 단면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더 작은 컷을 소컷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배경 없이 오브젝트만 따로 딱 분리된 상태를 분리컷, 눕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외곽에 잘린 오브젝트를 눕기컷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는 이렇게 접지라 그래요. 가운데를 접히는 면인데 접지를 기준으로 텍스트가 어느 한 곳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백에 이제 그림이 앉히는 식으로 주로 작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스케치에서는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접지와 이 글자리를 포함한 나머지 여백을 잘 활용해서 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스케치가 완료된 15컷을 일단 피드백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피드백은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 본인들이 이제 제시한 글자리와 잘 맞는지 혹은 이제 글 내용과 잘 어울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해요. 아직 초반이라 연출을 주로 보기 때문에 이제 화면 구성이 잘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작가 입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은 이런 의도로 작업을 했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서로 조율을 해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스케치가 완료가 되면 샘플 채색을 좀 들어가요. 샘플 채색은 이 글을 어떤 분위기로 채색할 것인지를 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거를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스케치고요. 스케치를 입히고 채색을 올립니다. 이 채색할 때는 아이패드 하지 않을 때라 PC로 작업할 때요. 페인터란 툴인데 자 스케치 위로 채색 올리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쭉 올려요. 그리고 올려 나가다가 이제 제 판단하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좀 바꿔주는 거죠. 오브젝트를 좀 더 키운다거나 위치를 바꿔준다거나 해서 스케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스케치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채색이 올라가면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이제 수정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좀 더 퀄리티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된 샘플 채색을 출판사에 제시를 해요. 그러면은 출판사에서 또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때의 피드백은 출판사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생각했던 분위기와 좀 맞는지를 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출판사 입장에서 미리 이제 작가의 포트폴리오를 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분위기와 좀 맞는지 혹은 이제 작업한 채색 내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좀 조율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피드백까지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 채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본문 채색은 샘플 채색의 어떤 퀄리티를 기준으로 그 분위기 맞춰서 작업이 진행하면 되겠죠. 이제 어떤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었어요. 샘플 채색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채색이 나와서 이제 컨펌은 끝났는데 이게 이제 그림이 그리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진행하다 보면. 그럼 이제 뭔가 점점 그림이 좋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컷보다 마지막에 진행하면서 좀 더 좋아져요, 그림이. 그럼 이제 욕심이 생겨요. 내가 하다 보니까 이 컨셉에 익숙해져가지고 샘플 채색할 때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샘플 채색 때 하지 않았던 방법을 써요. 이 본문 채색에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샘플했던 거하고 본문 채색하고 좀 스타일이 다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림 자체로는 퀄리티가 높아졌는데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출판사 입장에서 샘플이 좋았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대폭 수정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샘플 채색이 컨펌이 끝나서 이제 완료가 되면은 욕심이 나더라도 이 분위기를 거의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본문 채색이 완료가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진행하죠. 표지가 이제 새롭게 필요한 경우에는 표지를 미리 얘기를 해요. 출판사에서 따로 그려주세요라고 하면은 표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역시 따로 책정을 하죠. 표지는 본문 채색과 달라요. 본문은 이제 내지 안에 껴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표지는 외부로 드러나고 가장 광고가 되는 면이기 때문에 본문 채색 컷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 책정이 되죠. 그래서 표지를 새로 쓰는 경우에는 이제 미리 책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본문에 있던 채색 컷 일부를 표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 채색 끝나면은 이제 표지와 더불어서 마지막 피드백을 진행하는데 사실 출판사와 작가가 가장 많이 충돌하는 곳이 여기예요. 본문 채색과 피드백 사이. 작가 입장에서 이 피드백이 왔을 때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피드백이 완료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인쇄가 들어가게 되죠. 서점에 깔리는 단권 형식의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완료하고 나서 인쇄소에 직접 인쇄 감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하고 이제 편집자분하고 같이 가서 인쇄가 잘 됐는지, 색이 바뀌거나 뭔가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면은 최종 금액을 지급을 받게 되는데 지급받는 방법도 좀 많이 달라요. 출판사마다. 어떤 출판사는 처음에 계약할 때 선금으로 얼마를 몇 퍼센트를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에 계약했다. 그러면 선금으로 한 3분의 1 지급하고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 모든 금액을 완료가 된 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출판 일러스트 분야 중에서 그림책 일러스트의 작업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 처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 좀 많이 버벅댔는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